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잠들기 전 듣는 동화. 하나와 맛의 나라 여행. 옛날 하늘 높은 곳에 구름으로 만들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솜사탕 마을이었는데 마을 전체가 하얗고 포근한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이름이 붙었답니다. 솜사탕 마을에는 집도 구름, 길도 구름, 심지어 꽃밭도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빵집이었습니다. 그 빵집의 이름은 하늘향기 빵집이었고 주인은 하나라는 작은 요정이었어요. 하나는 키가 손바닥만큼 작고 머리카락은 밀가루처럼 하얗고 눈은 갓 구운 초콜릿 빵처럼 동그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하나의 귀에는 항상 밀가루 묻은 작은 빵 모양 귀걸이가 달려 있었고 앞치마에는 세상 모든 재료의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하나가 만드는 빵은 보통 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빵에는 특별한 마법이 담겨 있었거든요. 슬픔의 빵을 먹으면 눈물이 멈추고 용기의 빵을 먹으면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행복의 빵을 먹으면 온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요정들은 하나의 빵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솜사탕 마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아침 하나가 빵집 문을 열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빵집 문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거든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에게. 나는 레시피 요정 페타야. 어젯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내 빵집의 비밀 레시피 책이 날아가 버렸어. 그 레시피들이 5개의 맛의 나라로 흩어졌다고 들었어. 지금 찾아가지 않으면 레시피들이 영영 사라질지도 몰라. 부탁해 하나. 페타. 하나는 쪽지를 읽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밀 레시피 책. 그것은 하나의 할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책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 가문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 온 특별한 빵들의 레시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하지만 가야 해. 레시피들을 되찾아야 해. 하나는 앞치마를 단단히 묶고 작은 여행 가방에 여행용 밀가루 한 봉지와 마법의 반죽통 그리고 빵 주걱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빵집 문에 이런 쪽지를 붙여 두었어요. 레시피를 찾으러 잠깐 다녀올게요. 돌아오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 하나는 작은 날개를 팔랑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나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고 바람은 하나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첫 번째 레시피는 달콤함의 나라에 있단다. 하나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날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날았을까요? 하나의 눈앞에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에는 사탕이 열려 있었고 강물은 딸기 주스처럼 달콤한 냄새를 풍겼어요. 구름도 솜사탕처럼 달콤해 보였지요. 이곳이 바로 달콤함의 나라였습니다. 하나가 사탕 나무 아래에 내려앉아 나무에서 작은 사탕 요정이 쏙 나왔어요. 사탕 요정의 이름은 카라멜이었는데 몸이 온통 황금빛이었고 움직일 때마다 살짝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안녕. 넌 솜사탕 마을의 하나지? 요 얼마 전에 이상한 종이 한 장이 우리나라로 날아왔어. 딱 봐도 레시피 같던데. 그런데 우리나라 여왕님이 그 종이를 가져가셨어. 여왕님이요? 하나가 물었어요. 응, 여왕님이 그 레시피로 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셨거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 하지만 카라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왕님이 사실 많이 슬프셔. 달콤함의 나라인데도 여왕님은 요즘 아무것도 달지 않다고 하시거든. 뭔가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가방에서 밀가루와 반죽통을 꺼냈어요. 그리고 달콤함의 나라에서 나는 재료들을 조금씩 모아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탕나무에서 떨어진 달콤한 수액 한 방울, 딸기 강에서 떠온 물 한 스푼, 분홍 구름에서 뜯어낸 작은 한 조각. 하나의 손이 반죽을 주무를 때마다 작은 빛이 반짝였어요. 따뜻함의 레시피는 재료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의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반죽에 마음을 담아 작은 빵 하나를 빚었습니다. 그 빵은 하트 모양이었는데 구울 도구가 없었기에 하나는 두 손바닥 사이에 반죽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손바닥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나며 빵이 서서히 구워졌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온 달콤함의 나라에 퍼졌습니다. 카라멜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어요. 이 냄새. 여왕님이 아마 느끼실 거야. 잠시 후 멀리서 큰 발소리와 함께 달콤함의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여왕은 왕관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달콤함의 나라 여왕치고는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여왕이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어요. 하나가 하트빵을 내밀었습니다. 여왕님, 이 빵을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건데요. 오래된 레시피 없이 만든 빵이지만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여왕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빵 냄새가 너무나 그리운 냄새였어요. 엄마가 해주던 음식 냄새 같기도 하고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들판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여왕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여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달콤함을 다시 느낀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이게 달콤함이었구나. 내가 찾고 있었던 달콤함이. 여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품속에서 레시피 종이를 꺼냈어요. 이걸 찾고 있었지? 가져가렴. 그리고 고마워. 나에게 진짜 달콤함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하나는 레시피 종이를 받아 들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달콤함이란 설탕의 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달콤함의 나라를 떠난 하나가 다음으로 날아간 곳은 짭짤함의 나라였습니다. 이곳은 달콤함의 나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온통 회색빛이었고 소금 결정체들이 바위처럼 솟아 있었으며 바람은 바닷가처럼 짭조름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내려앉아 소금 바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왔어요. 멈춰라. 낮은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키가 하나의 2배는 되는 거인 요정이었습니다. 이름은 솔트였는데 눈썹이 짙고 표정이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맑고 투명해서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요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낯선 자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솜사탕 마을에서 온 하나예요. 제 레시피 종이가 이쪽으로 날아온 것 같아서요. 레시피? 솔트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 종이. 보긴 봤어. 하지만 그게 뭔지 몰라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읽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거든. 그래서 지금 마을 광장에 있어. 하나는 솔트를 따라 마을 광장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여러 짭짤함의 나라 요정들이 모여 레시피 종이를 가운데 놓고 심각하게 토론 중이었습니다. 이게 빵 레시피라고?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맛이 이상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소금이 부족해서 그래. 요정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고 있었어요. 하나는 살며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레시피로 빵을 만들어 본 요정이거든요.
요정들이 하나를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하나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한 발 물러서 주었습니다. 하나는 레시피 종이를 살펴봤어요. 이 레시피는 균형의 빵 레시피였습니다. 달기만 해도 짜기만 해도 안 되는 빵. 두 맛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완성되는 빵이었어요. 짭짤함의 나라분들 혹시 소금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솔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는 달콤함의 나라에서 가져온 재료 조금과 이곳의 소금을 조심스럽게 섞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비율로 하나도 넘치지 않게. 하나의 손이 반죽을 주무를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짭짤함의 나라가 조금씩 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하늘에 살짝 노을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이러지? 솔트가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달콤함과 짭짤함이 만나면 서로를 더 빛나게 해줘요. 소금이 있어야 단맛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달콤함이 있어야 짠 맛이 더 풍요로워지지요. 솔트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가 왜 항상 칙칙해 보이는지 알 것 같아. 우리끼리만 있었던 거야. 마을 요정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중 한 요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달콤함의 나라 친구들한테 연락해 본 적이 없었어.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 못했던 거야. 하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빵 하나를 짭짤함의 나라 요정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요정들이 빵을 맛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달콤한데? 짭짤하기도 해. 이상한데 맛있어. 맞아요. 하나가 말했어요. 서로 다르다고 멀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름이 서로를 더 맛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짭짤함의 나라 요정들은 레시피 종이를 기꺼이 하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솔트는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살았던 것 같아. 하나는 두 번째 레시피를 가방에 넣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달콤함과 짭짤함.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서로가 있어야 더 빛난다는 것을 하나는 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새콤함의 나라였습니다. 이곳은 온통 초록빛이었고 레몬 나무와 라임 나무가 가득했으며 공기마저 살짝 코를 찌르는 새콤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하나는 처음 내려앉자마자 의해해 하고 눈이 찡그려졌어요. 너무 새콤하다. 그런데 그때 작고 초록빛 요정 하나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름은 시트라였어요. 시트라는 몸이 온통 초록빛이었고 말할 때마다 레몬 향기가 났습니다. 어머, 새 손님이다. 어서와 어서와.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활기찬 새콤함의 나라야. 시트라는 엄청나게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하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레시피? 레시피 종이? 맞아. 어제 날아왔어. 그런데 우리 마을 요정들이 그걸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새콤해서 아무도 못 먹었어. 하하. 시트라는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하나가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레시피 종이는 지금 우리 마을 탑 위에 걸려 있어. 일종의 장식품이 됐달까? 사실 우리가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 하나는 시트라를 따라 마을 탑으로 갔어요. 그 레시피는 생기의 빵이었습니다. 새콤함을 조금 담아 먹는 사람을 살짝 깨우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빵이었어요. 시트라야, 사실 이 레시피에서 새콤함은 조금만 들어가야 해. 조금? 시트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새콤함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새콤함은 특별한 역할을 하거든.
빵의 맛을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재료들을 빛나게 해줘. 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다른 맛들을 다 덮어버려. 새콤함이 빛나려면 스스로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해. 시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활기차고 솔직한 시트라였지만 사실 마음 한쪽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새콤함의 나라 요정들이 너무 직접적이고 활기차다 보니 가끔 다른 나라 요정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너무 활기차다 보니까 가끔 다른 친구들이 지쳐 보이더라고.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하나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활기참을 버릴 필요는 없어. 다만 상황을 보고 조금 조절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새콤함이 적절하게 들어갈 때 빵이 가장 맛있어지는 것처럼. 시트라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리고 기꺼이 레시피 종이를 하나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응, 나도 연습해 볼게. 때로는 살짝만 새콤하게. 하나는 세 번째 레시피를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활기참과 솔직함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상황에 맞게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하나는 알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간 곳은 쌉싸람의 나라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주 조용하고 깊은 숲속 같은 분위기였어요. 짙은 초콜릿색과 진한 갈색이 어우러진 나라였고 이상하게도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났습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자 오래된 나무들이 팔을 벌리듯 가지를 뻗었고 그 사이로 쌉쌀한 향기가 물결치듯 퍼졌어요. 누구세요?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나타난 것은 늙고 지혜로워 보이는 요정이었어요. 이름은 비테르였고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쌉싸람의 나라에 어린 요정이 오다니 드문 일이군.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예요. 레시피를 찾고 있어요. 비테르는 잠시 하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지. 이 나라로 종이가 하나 날아왔지. 나는 그 종이를 오래 읽었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레시피더군. 하나는 살며시 물었어요. 어떤 레시피인가요? 성숙의 빵이라고 쓰여 있었어. 쌉싸람을 조금 담아 먹는 사람이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빵. 하지만 비테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쌉싸람은 왜 넣어야 하는 걸까? 달콤하고 새콤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나는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님을 느꼈어요. 하나는 잠시 생각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쌉싸람은 빵의 깊이를 줘요. 달콤함만 있으면 처음엔 좋지만 금방 질려버려. 쌉싸람이 조금 섞이면 달콤함이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돼요. 마치 힘든 경험이 있어야 좋은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비테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군. 나는 쌉싸람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맛이 왜 필요한지 잊어버렸어. 우리나라는 항상 어둡고 무겁다고 다들 말했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있어야만 다른 맛들이 빛날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쌉싸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어야 빵이 단순한 과자가 아닌 진짜 빵이 되는 거예요. 비테르의 눈빛이 조용하게 빛났습니다. 노요정은 품속에서 레시피 종이를 꺼내 하나에게 내밀었어요. 가져가렴. 그리고 고마워. 너에게서 나의 가치를 다시 배웠어. 하나는 레시피 종이를 받아들며 비테르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쌉싸람의 나라에 갑자기 빛이 들기 시작했어요.
짙은 숲이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었고 어둠만 있던 곳에 깊고 아름다운 그림자와 빛의 대비가 생겨났습니다. 쌉싸람의 나라는 어두운 것이 아니었어요. 깊고 신비로운 것이었답니다. 하나는 또 하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인생의 힘든 순간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이와 풍요로움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가 찾아간 곳은 감칠맛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가 지금까지 본 어느 나라와도 달랐어요. 특별한 색이 없었어요. 달콤함의 분홍도 짭짤함의 회색도 새콤함의 초록도 쌉쌀함의 갈색도 아니었습니다. 감칠맛의 나라는 모든 색이 조금씩 섞인 것 같은 황금빛 노을 같은 색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요정들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달콤함의 나라에서 온 카라멜, 짭짤함의 나라에서 온 솔트, 새콤함의 나라에서 온 시트라, 쌉쌀함의 나라에서 온 비테르. 모두가 이 나라의 중앙 광장에 모여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야. 왔구나. 시트라가 손을 흔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여기 왜? 우리도 레시피 종이를 찾아서 왔어. 카라멜이 설명했어요. 마지막 레시피가 여기 있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이 나라 요정이 마지막 레시피는 혼자 볼 수 없다고 모든 맛의 나라가 함께 모여야만 볼 수 있다고 했어. 감칠맛의 나라 요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름은 우마미였어요. 우마미는 다른 요정들과 달리 딱 하나의 특징적인 색이 없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달콤해 보이기도 짭짤해 보이기도 새콤해 보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우마미가 말했어요. 마지막 레시피는 완성의 빵 레시피예요. 그리고 이 레시피는 혼자서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가 물었어요. 감칠맛은 말이죠. 다른 모든 맛들이 모일 때 생겨나거든요. 달콤함만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짭짤함만으로도 새콤함만으로도 쌉쌀함만으로도 안 돼요. 그 모든 맛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감칠맛이 탄생하거든요. 하나와 다른 요정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야? 솔트가 물었어요. 맞아요. 우마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는 가방에서 반죽통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레시피들을 펼쳤습니다. 달콤함의 레시피, 짭짤함의 레시피, 새콤함의 레시피, 쌉쌀함의 레시피,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레시피. 각각의 나라 요정들이 자신의 재료를 가져왔어요. 카라멜이 달콤한 수액을, 솔트가 순수한 소금 결정을, 시트라가 레몬 한 조각을, 비테르가 깊은 숲속 버섯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모든 재료를 조심스럽게 반죽에 넣기 시작했어요. 달콤함을 조금, 짭짤함을 조금, 새콤함을 살짝, 쌉쌀함을 아주 조금. 반죽이 완성되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죽에서 이상하게도 모든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냄새도, 짭짤한 냄새도, 새콤한 냄새도, 쌉쌀한 냄새도. 하지만 그것들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냄새가 아니라 어딘가 깊고 따뜻하고 아늑한 전혀 새로운 하나의 냄새였어요. 이게 감칠맛이구나. 비테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는 모든 요정들과 함께 빵을 구웠습니다. 우마미의 나라에는 황금빛 화덕이 있었는데 빵이 그 안에서 구워지는 동안 온 감칠맛의 나라가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마침내 빵이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한 조각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카라멜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솔트의 무뚝뚝한 얼굴이 부드럽게 풀렸어요. 시트라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어요. 비테르의 눈에 따뜻한 빛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답니다. 할머니.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할머니가 만드시던 빵 맛이야. 하나의 할머니가 만드시던 빵. 하나가 어릴 때 그 빵을 먹으면 온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빵. 그 맛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달콤함도 짭짤함도 새콤함도 쌉쌀함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맛.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만 나오는 맛. 바로 감칠맛이었답니다. 하나는 5개의 레시피를 모두 손에 쥐고 새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카라멜이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하나, 우리 자주 만나자. 달콤함의 나라에 놀러와. 솔트가 크게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나도. 언제 한번 솜사탕 마을에 가도 될까? 시트라가 폴짝폴짝 뛰며 소리쳤어요. 하나, 우리 연락하자. 편지 써줄게. 엄청 활기찬 편지. 비테르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 가거라 하나. 내 할머니의 빵 맛을 이어가거라. 우마미가 살며시 손을 흔들었어요. 모두가 함께일 때 가장 맛있다는 걸 잊지 마. 하나는 높이 높이 날아오르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달콤함의 나라, 짭짤함의 나라, 새콤함의 나라, 쌉쌀함의 나라, 감칠맛의 나라. 각자 다른 색을 가진 나라들이 저 아래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나라들이 모두 연결되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빵 주걱을 꺼내 하늘에 빙글빙글 그림을 그렸습니다. 분홍색, 회색, 초록색, 갈색, 황금색이 하늘에 퍼졌고 그것들이 뒤섞이며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났어요. 5 나라를 잇는 무지개 다리. 이제 서로 왕래할 수 있겠네. 하나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하나가 솜사탕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막 저물려는 시간이었어요. 빵집 앞에는 하나를 기다리던 마을 요정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가 왔다. 레시피를 찾았어? 하나는 5개의 레시피 종이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마을 요정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나는 그날 밤 빵집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마을 요정들 모두를 빵집으로 초대했어요. 같이 만들어요. 각자가 좋아하는 재료를 하나씩 가져오세요. 마을 요정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꿀, 소금, 레몬 껍질 쓴 초콜릿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모두가 함께 반죽을 치대고 함께 빵을 빚고 함께 기다리며 빵이 구워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빵집에서 퍼져나오는 냄새에 이끌려 더 많은 마을 요정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윽고 솜사탕 마을 전체가 빵집 주변에 모였을 때 드디어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빵을 모두에게 나눠 주었어요. 한 조각씩 천천히. 모두가 빵을 한 입 먹는 순간 솜사탕 마을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말도 나오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꼬마 요정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달콤한 것도 같고 짭짤한 것도 같고 새콤한 것도 같고 쌉쌀한 것도 같은데. 근데 그냥 다 맛있어.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함께의 맛이야. 그날 이후 솜사탕 마을의 하늘향기 빵집은 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달콤함의 나라, 짭짤함의 나라, 새콤함의 나라, 쌉쌀함의 나라, 감칠맛의 나라에서 요정들이 찾아왔어요. 무지개 다리를 타고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함께 빵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는 매일 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레시피 책을 펼쳐 읽었어요. 이제는 그 레시피들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들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하나는 레시피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할머니의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지만 분명하게 읽혔어요. 하나에게. 언젠가 내가 이 레시피들을 직접 발견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단다. 빵의 맛은 재료에서 오지 않아. 그것들을 함께 섞는 손에서, 그 손 뒤에 있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야. 달콤함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아. 짭짤함도 새콤함도 쌉쌀함도 혼자서는 부족해.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모일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함께의 맛이 생겨나지. 사람도 그래. 누군가는 달콤하고 누군가는 좀 짭짤하고 누군가는 발랄하게 새콤하고 누군가는 깊고 쌉쌀해. 그 모두가 모여야 세상이 맛있어진단다.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하나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솜사탕 마을의 요정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콤함의 나라에서 온 카라멜이 솔트와 함께 새 레시피를 연구하는 소리도 들렸고 시트라가 비테르에게 새콤한 농담을 던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나는 빵집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빛이 쏟아지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새콤하고 쌉쌀하고 감칠맛 나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새 레시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도 하나처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달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짭짤하기도 하고 발랄하게 새콤하기도 하고 깊고 쌉쌀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 아름다운 이유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삶의 맛이 만들어진답니다. 오늘 밤도 달콤하게 그리고 모두와 함께 꿈꾸세요. 잘 자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